전기도 병원도 그 어떤 도움도 없이 10년을 버틴 마을. 중국도 일본도 왔다 갔지만 결국 포기한 땅. 그 절망 한가운데 기적처럼 등장한 건 한국의 이 기술이었죠.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은 정말 미쳤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텔라 박사입니다. UN 에너지팀 소속으로 일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받은 임무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진 속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10년째 전기가 끊긴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유럽연합에서 보낸 발전기가 고장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이 마을을 돕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촛불과 기름 램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야간에 야생동물 공격으로 숨지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산모들이 어둠 속에서 출산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빈번해요. 저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이 마을을 도와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바로 한국의 태양광 기술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태양광 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이면 가능할 거야. 저는 곧바로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했어요. 놀랍게도 한국 외교부에서는 즉시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인도적 지원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한국 담당자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기술을 팔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이전에 엘하야 마을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유럽 엔지니어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스텔라 박사님, 우리는 실패했지만 당신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떠날 때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했거든요. 이메일을 읽고 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제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엘하야 마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일지 말이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가이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별로 반기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한 번 실망을 당했거든요. 차 안에서 가이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유럽 기술자들이 왔을 때도 처음엔 모든 마을 사람이 환영했다고 해요. 하지만 발전기가 고장 나고 나서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는 외부인을 완전히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추장님이 가장 완고하세요. 살리프 추장님은 외부 기술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한국의 기술로 이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드디어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붉은 모래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집들,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해가 져도 어디에서도 불빛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전기가 하나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저분이 살리프 추장님입니다. 키 큰 남성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또 다른 기술자가 왔군요. 추장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이라는 것을 말이죠. 살리프 추장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반가워하는 표정이 아니었죠. 우리는 이미 한 번 속았습니다. 추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들에게 외부인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실망의 상징이라는 것을 말이죠.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당신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전기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추장 옆에 서 있던 나이든 여성이 끼어들었어요. 마을의 장로 중 한 명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전기가 고장 나자 그들은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 부품도 구할 수 없고 수리할 사람도 없었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들의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박사님, 죄송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외부 기술을 믿지 않습니다. 추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어요. 추장님,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유럽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져왔어요. 그때 마을 한구석에서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야세르라는 청년이었어요. 한국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야세르의 질문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확실히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태양광 기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특히 사막 환경에 특화된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케냐의 한 마을이 한국 기술로 변화된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이건 케냐 북부 투르카나 지역입니다. 여기도 엘하야와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영상 속에서는 사막 같은 땅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마을에 불빛이 켜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밤에도 공부하고 진료소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는 장면도 있었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야세르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곳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하지만 추장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케냐는 케냐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게다가 그 기계들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또 아무도 오지 않을 텐데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한국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추장님, 한국 기술의 특별한 점은 현지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잡한 부품이 거의 없어요. 모든 것이 모듈화되어 있고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유지보수할 수 있습니다. 야세르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고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물론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 이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계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워서 가는 거죠. 이때 마을 진료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아미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또 새로운 기술자가 오셨군요. 아미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희망을 찾고 싶다는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간호사님, 진료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전기입니다. 밤에 응급환자가 와도 촛불로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어요. 특히 출산하는 산모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명 쓰라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한국 시스템이라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저장 시스템도 함께 설치하거든요. 그때 추장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말은 유럽 사람들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망가졌잖아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기술 자체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추장님, 제가 나미비아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나미비아의 한 마을에서 5년째 한국 태양광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고장이 없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야세르가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추장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인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속은 바보가 두 번 속으면 진짜 바보가 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마을 외곽에 임시 캠프를 차렸습니다. 거절당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세르가 조용히 제 캠프로 찾아온 거예요. 박사님, 정말 조용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기술을 배우면 정말 우리 것이 될 수 있나요? 유럽 사람들처럼 떠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나요? 저는 야세르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록 추장은 거절했지만 이 청년만큼은 달랐어요. 야세르 씨,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습니다. 기술을 나누죠. 당신들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합니다. 야세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청년이 마을 변화의 열쇠가 될 거라고 말이죠. 내일부터 매일 밤 찾아와도 될까요? 낮에는 추장님 때문에 어렵지만 밤에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봅시다. 그날 밤부터 야세르와 저의 비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추장의 허락은 받지 못했지만 희망의 씨앗은 심어졌어요. 일주일째 야세르가 밤마다 제 캠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말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태양광 패널의 원리부터 배터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박사님, 이 작은 패널로 정말 전기가 나올까요? 야세르가 손바닥만 한 태양광 패널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저는 작은 시연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야세르 씨, 이걸 보세요. 저는 가방에서 태양광 랜턴을 꺼냈습니다. 손전등만 한 크기의 작은 기기였어요. 하지만 이 작은 랜턴이 마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추장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추장님, 저에게 5분만 시간을 주세요. 말이 아니라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추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했지만 고개는 끄덕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양광 랜턴을 꺼내 땅에 놓았어요. 오후 햇살이 내리쫓는 곳이었죠. 이 작은 기계가 몇 시간 후 어떻게 될지 지켜봐 주세요. 마을 아이들이 신기하게 랜턴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나 봅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마을은 다시 어둠에 잠길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랜턴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순간 밝은 빛이 터져 나왔어요. 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른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작은 랜턴이지만 촛불보다 훨씬 밝은 빛을 내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태양의 힘입니다. 낮에 모았던 햇빛이 밤에 전기가 되는 거예요. 마을 여성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를 업고 있던 젊은 엄마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불빛이 있으면 밤에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더 이상 촛불로 위험할 일이 없겠어요. 그때 간호사 아미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사님, 이런 불빛이 진료소에도 설치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더 큰 시스템을 설치하면 진료소 전체를 밝힐 수 있어요. 의료 장비도 돌릴 수 있고요. 아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추장이 랜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추장님, 이 랜턴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부품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야세르 같은 젊은이들이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야세르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동안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을까요? 추장의 목소리에 변화가 느껴졌어요. 완전한 거절에서 조심스러운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지 자립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외부 도움 없이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에요. 그때 마을 장로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사람들도 처음에는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들의 불신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없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시죠. 진료소에만 작은 시범시설을 설치해보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직접 써보시고 판단하세요. 아미나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한국 정부와 연락해서 시범 장비를 가져오겠습니다. 추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진료소에만 국한해서요. 그것도 정말 작은 시설만 말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희망을 느꼈어요. 그날 밤 야세르가 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박사님, 저도 이제 공개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추장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더 이상 숨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내일부터는 낮에도 함께 공부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야세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사실 제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기술을 배우고 싶은지 말이에요. 무슨 일인가요? 야세르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있어요. 이웃 마을에 사는데 그곳도 우리와 똑같이 전기가 없거든요. 얼마 전에 그 아이가 밤에 독사에 물렸는데 어둠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야세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행히 살았지만 정말 위험했어요. 만약 불빛이 있었다면 더 빨리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기술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야세르 씨,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면 다른 마을에도 확산시킬 수 있어요. 당신의 사촌 동생도 도울 수 있습니다. 야세르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그럼 더 열심히 배우겠어요. 제 손으로 동생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범 장비를 곧 보내준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박사님, 한국 NGO 코이카에서 직접 기술자를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며칠 후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컴팩트한 시스템이었어요. 진료소 지붕에 설치할 수 있는 작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그리고 몇 개의 LED 조명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정말 진료소 전체를 밝힐 수 있을까요? 아미나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한번 보시죠.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야세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는 이미 태양광 시스템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야세르 정말 많이 늘었네요. 마을 사람들이 야세르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죠. 해가 지고 시험의 순간이 왔습니다. 아미나가 스위치를 올렸어요. 순간 진료소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아미나가 감격해했어요. 처음으로 밤에도 나처럼 밝은 진료소를 보게 된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유럽 발전기보다 훨씬 조용하고 깨끗해요. 냄새도 안 나고 소음도 없어요. 추장도 진료소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쓸만하겠군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을의 희망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첫걸음이었어요. 진료소에 불빛이 켜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밤에도 진료소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아미나 정말 신기해. 밤에도 이렇게 밝을 수가 있다니. 마을 여성들이 진료소 앞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밝은 불빛 아래서 놀이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야간 응급환자가 와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아미나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거든요. 그때 추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박사님,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은 정말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추장님. 하지만 아직도 조심스러워요. 진료소는 작은 시설이니까 괜찮지만 마을 전체는 다른 문제 아닐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추장의 신중함은 마을을 지키려는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야세르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웃 마을에서 사고가 났어요. 제 사촌 동생이. 야세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어떻게 됐나요? 독사에 물렸어요. 밤중에요. 어둠 때문에 아무도 빨리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야세르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어둠 때문에 사라진 것이었어요.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웃 마을의 추장 카데르가 엘하야를 찾아왔어요.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살리프,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요? 카데르 추장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무지보다 무서운 건 고집이었소. 우리의 고집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살리프 추장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한 번 실패를 경험했잖소. 그래서 또 다른 실패를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건가요? 그러는 사이에 또 몇 명의 아이들이 죽어야 하는 거요? 카데르의 절규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세르가 두 추장 앞에 나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추장님들, 저는 이제 배운 걸 멈추지 않겠어요. 야세르, 제 동생이 죽었어요. 불빛만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던 아이가 어둠 때문에 죽었다고요? 야세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한국 기술을 배워서 우리 마을부터라도 지키겠어요. 그의 결의의 참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세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둠 속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젊은 어머니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진료소만 봐도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어요. 이제는 밤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데려갈 수 있거든요. 아미나도 나섰습니다. 추장님, 저는 간호사로서 말씀드려요. 전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며칠 전에도 산모가 출산 중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밝은 불빛 덕분에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어요. 만약 예전처럼 촛불뿐이었다면 아미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살리프 추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사님, 정말로 우리 마을 전체에 불빛을 가져다 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추장님. 한국에서는 이미 준비를 마쳤어요. 전문 기술진과 장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또 실패한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해 드릴 거예요. 야세르가 앞으로 나왔어요. 추장님, 저는 이미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카데르 추장이 살리프를 바라봤어요. 살리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미래도 없어요. 그날 밤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주민이 모였어요. 전기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가장 먼저 아미나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찬성이요. 야세르도 힘차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둘씩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젊은 부모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대부분이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살리프 추장이 마지막으로 일어났어요. 좋습니다. 우리 엘하야 마을에 불빛을 가져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마침내 마을 전체가 한마음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에 연락했어요. 마을의 결정을 알리고 본격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사님, 잘하셨습니다. 내일 당장 기술진을 파견하겠습니다. 한국의 답변은 즉시 왔어요. 그들도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야세르가 제게 말했어요. 박사님, 제 동생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겠죠? 없을 거예요, 야세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드디어 엘하야 마을의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선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기술진이 도착한다는 소식에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말 올까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헬리콥터가 착륙했어요. 문이 열리자 3명의 한국인이 내렸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 기술자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민 기술자입니다. 젊은 여성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성 기술자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여성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마을 여성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한국에서는 여성 기술자들이 아주 많아요. 저도 10년째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어요. 한지민의 답변에 마을 여성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우와, 정말 멋져요. 아미나가 감탄했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야세르가 기술진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세르입니다. 미리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오, 그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한지민이 야세르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야세르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원리, 배터리 시스템, 인버터의 역할까지 잘 알고 있네요. 한지민이 놀라워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면 우리 일을 많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야세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그를 더욱 의욕적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반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을 장로 중 일부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태양을 함부로 건드리는 게 맞는 건가요? 나이 많은 장로가 말했어요. 태양은 신의 영역 아닙니까? 우리가 신을 도발하는 건 아닐까요? 전통을 중시하는 어르신들의 반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아미나가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장로님, 저는 의료진으로서 말씀드려요. 신은 우리가 서로를 돕도록 만들었을 뿐 우리를 어둠 속에 두지는 않았어요. 아미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진료소의 불빛이 켜진 후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이것이야말로 신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성들이 아미나의 편에서 박수를 쳤어요. 특히 아이를 둔 어머니들의 지지가 뜨거웠습니다. 아미나 말이 맞아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생명은 더 소중하죠. 결국 장로들도 마을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다만 설치 과정에서 전통 의식을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마을의 전통을 존중합니다. 한지민이 흔쾌히 동의했어요. 문화적 배려를 보이는 한국 기술진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더욱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한국 기술진은 정말 체계적으로 일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모든 과정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진행한다는 점이었어요. 이 패널은 이렇게 각도를 맞춰야 해요. 태양빛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한지민이 야세르와 다른 청년들에게 설명했어요. 각도가 중요한 거구나. 맞아요. 그리고 청소도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먼지가 쌓이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야세르가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어요. 다른 청년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희도 가르쳐 주세요. 한국 기술진은 누구든지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환영했어요. 이런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일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요.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었어요. 마을회관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를 올려볼게요. 한지민이 야세르에게 기회를 줬어요.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당신이 이 시스템의 주인이에요. 야세르가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순간 회관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와!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이제 밤에도 회의를 할 수 있겠네요. 아이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추장 살리프도 감격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유럽 발전기보다 훨씬 조용하고 깨끗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사막 환경에서의 내구성이었어요. 며칠 후 모래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혹시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한지민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사막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되었어요. 이 정도 모래폭풍은 문제없어요. 정말로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한국 기술의 우수성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 수 있죠? 한국은 정말 똑똑한 나라인 것 같아요. 야세르가 한지민에게 질문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기술을 배우나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한지민의 말에 야세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언젠가 한국에 가서 더 배우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기회가 되면 초청할게요. 이런 대화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더욱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야세르를 동료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마을 전체 설치 작업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마을 청년들이 팀을 이루어 체계적으로 진행했어요. 야세르, 이 배선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한지민이 의도적으로 야세르에게 질문했어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선은 플러스, 검은 선은 마이너스로 연결해야죠. 야세르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배운 것들이 확실히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정확해요. 이제 정말 전문가가 다 됐네요. 한지민의 칭찬에 야세르가 뿌듯해했어요. 다른 청년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르쳐 주세요.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한국 기술진은 기꺼이 모든 사람을 가르쳤어요. 이런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 시련이 찾아왔어요. 거대한 모래폭풍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큰일이에요. 모래폭풍이 와요.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며 모여들었어요. 유럽 발전기가 모래 때문에 고장 났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한국 시스템도 망가지는 건 아닐까요? 이런 모래 폭풍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지민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한국 태양광 패널은 사막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어요. 모래는 물론이고 우박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정말로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심지어 효율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한국 기술은 정말 다르네요.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세르가 한지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지민 기술자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 기술을 완전히 마스터하면 정말 제 손으로 동생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야세르의 진심 어린 질문에 한지민이 감동했어요. 물론이에요. 야세르, 그게 바로 기술의 진짜 목적이죠. 사람을 지키고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 말이에요. 그럼 더 열심히 배우겠어요. 야세르의 결의에 참모습에 한지민도 더욱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드디어 마을 전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진료소, 회관, 가정집, 가로등까지 모든 곳에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테스트만 남았네요. 한지민이 말했어요. 우물 펌프도 전기로 돌아갈 수 있나요? 추장이 물었어요. 지금까지는 손으로 물을 퍼 올려야 했거든요. 물론이죠. 한국 시스템은 모든 생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우물 펌프가 전기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물이 콸콸 솟아올랐습니다. 와, 이제 물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여성들이 가장 기뻐했어요. 지금까지는 먼 곳까지 물을 기르러 가야 했거든요. 한국 기술자들 덕분에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한국 기술진도 뭉클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과 일본의 기술진이 엘하야 마을을 시찰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오는 거죠? 야세르가 궁금해했어요. 아마 한국의 성공 사례를 보고 싶어서일 거예요. 한지민이 설명했어요. 며칠 후 중국과 일본 기술진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시골 마을에서 제대로 된 기술이 적용될 리 없어. 중국 기술자가 일본어로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기분 나쁜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술을 이해할 능력이 없을 텐데. 일본 기술자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야세르가 유창한 영어로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태양광 패널의 효율은 22%이고 배터리 용량은 100kWh입니다. 중국과 일본 기술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프리카 청년이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쓸 줄 몰랐거든요. 인버터는 순수 정연파 방식이고 개통 연계도 가능합니다. 야세르의 설명에 그들이 당황했어요. 자신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알죠? 중국 기술자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야세르의 답변에 그들이 더욱 놀랐어요. 기술 이전을 이렇게 철저히 할 줄 몰랐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교육을 안 해주나요? 야세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중국과 일본 기술자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그들은 기술을 팔기만 하고 교육은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업 방식이 달라서 일본 기술자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그때 한지민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과 일본 기술자들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야세르가 설명을 잘해주고 있나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는 줄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기술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지인이 자립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공이니까요. 한지민의 말에 그들이 부끄러워했어요. 자신들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시찰단이 떠났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한국 기술진에게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요.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생각해주는 것 같아요. 야세르가 한지민에게 말했어요. 기술자님,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말이에요. 우리도 야세르를 만나서 행복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일이 의미 있어지거든요. 그날 밤 마을 곳곳에서 불빛이 반짝였어요. 별이 뜬 하늘 아래 마을도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추장 살리프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10년 동안의 어둠이 끝나는 날이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감격이 흘렀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거든요. 추장님이 마을 전체 전력 스위치를 올려주세요. 한지민이 추장에게 스위치를 건넸어요. 큰 빨간 버튼이 달린 특별한 스위치였습니다. 추장이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를 올렸어요. 순간 마을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가로등이 켜지고 집집마다 불빛이 들어오고 광장의 조명도 밝아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기뻐했어요. 어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감격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정말 꿈 같아요. 그때 진료소에서 아미나가 뛰어나왔어요.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파티마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마을에서 가장 젊은 신부 파티마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런 좋은 날에 아기가 태어나다니. 마을 사람들이 더욱 기뻐했어요. 이제는 밝은 불빛 아래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겠네요. 아미나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처럼 촛불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몇 시간 후 아기 울음소리가 진료소에서 들려왔어요. 태어났어요. 아미나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파티마의 남편이 물었어요. 루미나라고 하면 어떨까요? 추장이 제안했어요. 빛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마을에 빛이 온 날에 태어났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전기가 있으니까 밤늦게까지 축하 파티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냉장고도 쓸 수 있어요.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요. 우물 펌프 덕분에 물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새로운 변화를 발견할 때마다 환호했어요. 특히 마을 할머니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옛날에는 해지면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지. 맞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이제는 밤이 와도 무섭지 않아.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할머니들의 대화를 들으니 전기가 단순히 편의가 아니라 삶 자체를 바꾸는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야세르가 한지민에게 다가왔어요. 기술자님,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야세르가 열심히 배웠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제 저도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은 이제 충분한 실력을 갖췄어요. 한지민의 말에 야세르가 뿌듯해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에너지부에서 엘하야 마을을 견학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요? 야세르가 놀랐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지민이 설명했어요. 미국 시찰단이 도착했어요. 에너지부 고위 관리들과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오지에서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 작동하다니.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감탄했어요. 한국 기술이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특히 야세르가 시스템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현지인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혁신적이네요. 한국의 기술 이전 방식을 우리도 배워야겠습니다. 미국 관리들이 한국 방식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때 추장이 나서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기술만 주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추장의 말에 미국 시찰단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협력이군요. 시찰단이 떠난 후 마을은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인정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죠. 그날 밤 야세르가 저에게 말했어요. 박사님, 저는 이제 확신해요. 우리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요. 어떤 면에서요? 예전에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야세르의 말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이들은 단순히 전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희망을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엘하야 마을을 찾았어요.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했거든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곳이 된 것 같았어요. 박사님, 야세르가 뛰어와서 저를 반겼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야세르, 그 옷은 뭐예요? 저는 이제 엘하야 지역 태양광 기술단 대표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야세르가 마을의 기술 전문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한국에서 3개월 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지역 전체 태양광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야세르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제가 뭉클해졌어요. 지금은 5개 마을의 태양광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어요. 모두 제가 직접 설치했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마을을 둘러보니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상점들이 생겨나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새로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졌어요. 추장 살리프가 설명해줬어요. 밤에도 장사할 수 있고 아이들도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범죄율과 사고율의 변화였어요. 야간 사고가 90% 줄었어요. 아미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산모 사망률은 아예 제로가 되었고요. 이런 성과는 곧 국제기구의 주목을 받았어요. 유엔에서 엘하야 마을을 모범 사례로 선정한 것이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우리 마을이 등재되었어요. 추장이 기뻐하며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한국 기술과 현지 주민의 협력으로 이뤄낸 기적적 변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사님, 추장님이 아프리카 태양광 정상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야세르가 말해줬어요. 정말요? 어떤 내용으로요? 빛은 자존심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추장이 직접 설명해줬어요. 전기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편리한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 것이거든요. 추장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며칠 후 정상 포럼이 열렸어요. 아프리카 각국의 지도자들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엘하야 마을의 살리프입니다. 추장이 당당하게 연설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1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움으로 빛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빛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추장의 연설에 청중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빛은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희망이고 존엄성이며 미래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국가에서 한국식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가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1년 전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던 유럽 엔지니어였습니다. 스텔라 박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가 실패했던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는 마을을 둘러보며 계속 감탄했어요. 내가 실패했던 땅이 이렇게 변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는 기술만 가져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도 함께 가져왔군요. 기술 이전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그의 고백에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축제를 열었어요. 1년간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야세르를 영웅처럼 불렀어요. 정말 그는 마을의 자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뭐예요? 제가 야세르에게 물었어요. 아프리카 전체에 한국 기술을 보급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말이죠. 야세르의 원대한 꿈에 저도 감동했어요. 그때 한 지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야세르를 한국 대학에 초청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정규 과정으로 태양광 공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야세르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야세르가 감격해했어요. 정말 꿈 같아요.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니.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마을 사람들도 야세르를 위해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야세르 덕분에 우리도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날 밤 야세르가 저에게 말했어요.
박사님,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아프리카 전체를 도우고 싶어요.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야세르의 말에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심어준 것이라고 말이죠. 마을을 떠나는 날 모든 사람이 환송해줬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한국 사람들 덕분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엘하야 마을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어둠을 밝히는 작은 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별빛이 점점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의 기술과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바로 엘하야의 이야기였습니다.